안녕하세요. 오늘의 기본 뉴스. 그냥 김문수로 가자. 김문수와 국힘 지도부의 막장 대립 끝에 이처럼 국힘 내부에서 단일화를 포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겸손공장에서 신용환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가 주도하는 컬렉터 모임에 김행도 있고 김앤장 변호사들이 많다. 최근 김행의 언행을 보면 김건희가 한덕수를 밀다가 김문수로 갈아탄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정보가 이거죠. 김행, 김문수 캠프 시민사회 총괄 단장이 말했다. 지도부를 당무 우선권을 가지고 모든 법적 행사를 다 할 것이다. 절대로 후보 사퇴는 없다. 어떻게 당사자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지도부에서 그렇게 하나?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 자, 김행이라는 허접한 사람이 법적 조치에 대한 자신감을 피력한다는 것은 그 뒤에 김앤장의 조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신용환 교수의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문수로 기울어진 것을 또 하나 보여주는 장면이 신천지 이만희와 가까운 이영수가 김문수 뒤에 줄을 섰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거죠. 승자 옆에는 언제나 서 있어서 감별사라고 불리는 이영수 회장이 김문수를 현재 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잡힌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권성동은 왜 알량한 후보 자리 한심하다라고 독설하며 개거품을 물면서 정하고 있을까? 여기에 봉지욱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폭탄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장제원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것과 같은 건이 있기 때문에 당권이라도 잡아야 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도장론과 같은 무리수를 둔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하이에나 홍준표는 정계 은퇴 선언을 했음에도 대세가 기울어진 것을 알고 김문수를 지원 사격하고 윤통과 두 놈은 천벌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며 권성동을 물어뜯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50여 년 줄타기 관료 인생이 저렇게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퇴장할 때 아름다워야 지나온 모든 여정이 아름답건을 저렇게 허욕에 들떠 탐욕 부리다가 퇴장당하면 남는 건 추함뿐이다. 야, 본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건 비상식이 아니라 반상식이다.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놈들도 똑같다. 자, 이렇게 말하며 윤핵관의 몰락을 알렸습니다. 오늘 미국 가신다는데 본인의 출국 금지나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들도 김문수나 한덕수나 비슷비슷하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오마이뉴스 여조에 따르면 단일화 내분이 김문수보다 국힘 지도부에 책임이 있다는 게 무려 71.2%가 나왔습니다. 중도층에서는 73%, 보수층에서는 66.3%, 국힘 지지층에서도 57%가 김문수에게 정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적합도와 전망 모두에서 김문수가 50% 이상, 한덕수는 28에서 34 정도가 나왔습니다. 단 국힘 당원들은 과반 이상 그래도 한덕수를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김문수가 옳기 때문에 김문수로 되는 게 맞아. 하지만 국힘 지지층은 김문수가 옳아도 한덕수가 더 낫다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의 괴리는 단일화 효과는커녕 오히려 이탈표가 많다는 걸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4자 대결에서 한덕수 플러스 김문수의 합은 거의 40%인데 단일화하고 3자 대결에서는 10에서 13%가 빠지는 겁니다. 자, 결국 김문수가 되는 게 맞다는 분위기가 크게 잡혔습니다. 또한 국힘의 전 책사인 명태균도 이렇게 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달달한 아이스크림이다. 시간이 가면 녹아내린다. 하지만 이 막장 드라마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윤핵관 윤상현 의원의 제안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발상의 전환을 해서 20명을 탈당시켜서 제3지도로 보내자 그 당에서 한덕수 후보와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상임 고문 등을 모아서 제3지대 정당을 구축한 뒤에 투표용지에 인쇄되는 이달 25일 이전에 김 후보와 당대당 단일화를 하자. 야, 이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오늘 국힘의 의총 장면만 봐도 김문수도 국힘 지도부도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오전 쌍권 지도부는 단일화만 해주면 우리가 물러나겠다며 배수진을 쳤고 김문수는 선거 유세 일정을 취소하며 국힘 의총에 참석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김문수가 쌍권 지도부의 마지막 제안을 받는 게 아니냐며 극적 합의 가능성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좋았습니다. 쌍권 지도부는 버선발로 나가서 김문수를 마중 나갔고 김문수가 의총장에 들어설 때는 107명의 국힘 의원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를 환영했습니다. 이어지는 모두 발언에서 권성동은 김문수를 우리의 후보라며 추켜 세웠고
지난 자신의 막말에 대해서 사과하며 고개까지 숙였습니다. 하지만 김문수는 귀에 피가 나도록 들었던 그 레퍼토리를 다시 읊었고 호통치며 국힘 지도부를 맹 비난했습니다. 여기에 권영세는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긴 말씀 안 드리겠다.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의총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잇따라 김문수도 퇴장했는데 이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이게 어디 사리분가 못하고 좀만 기다려. 딱 그 표정입니다. 자, 이렇게 11일 전까지의 단일화는 파토 났지만 국힘 지도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문수를 버선발로 마중 나가는 그 장면에서도 권성동의 본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국힘 의총은 오전 11시에 열린다고 공지됐습니다. 그런데 김문수는 거의 12시가 다 돼서 도착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중쇼를 위해서 쌍권 지도부는 오랫동안 김문수를 기다렸고 참지 못한 권성동은 욕까지 한 것입니다. 권성동의 사과, 그 환대 장면들은 모두 거짓이었고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김문수는 파토를 냈던 겁니다. 이제 쌍권 지도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장런이라고 불리는 너 죽고 나 죽자는 방법도 있고 아직 윤상현의 제안이 살아있습니다. 국힘 20명을 이낙연 당으로 보내서 한덕수를 세밀의 기호 3번으로 만들어 당대당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이 미친 짓을 할 수 있는 기세입니다. 만약 이것을 감행한다면 당권에 만족하는 김문수이기 때문에 당대당 단일화를 하지 않고 그냥 사자구도로 대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2017년 대선이 정확히 반복될 수 있다. 결국 김문수와 윤핵관이 강을 건넜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자, 이 정권의 시작이 김건희 라인과 윤핵관의 대립으로 시작해서 그 대립으로 마무리되는 수미쌍관을 이루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와중에 김문수 뒤에 김건희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소집했다고 알렸습니다. 마치 양식 있는 판사들이 모여서 조이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것처럼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관 대표회의 소집 투표에서 총 126명 중 찬성이 26표, 반대가 70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천대엽처럼 대다수의 판사들이 이게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한 중대 사안인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전체 5분의 1이 찬성하면 소집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간신히 열린 겁니다. 따라서 이미 사법부는 틀렸다는 것이 확인됐고 14일 조이대 청문회를 기점으로 조이대를 반드시 탄핵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우영 교수의 발언이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물리적으로 지켜야 하는 이유를 듣고 마치겠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이 사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날 조이대 씨가 판결문이 읽는 걸 보면서 정확히 윤석열이 개헌 포고하는 게 떠올랐어요. 만약에 저 때의 대법관을 국회에 불러서 청문회를 하게 되면 아마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절차적 형식적으로 흠결이 있는 전원합의체였습니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꼭 그런 느낌이었어요. 포고령 1호 이재명의 출마를 금한다. 포고령 2호 민주당의 후보 배출을 금한다. 포고령 3호 국민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후보에게만 투표할 수 있다. 꼭 이런 포고문을 읽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완전히 그 윤석열의 하위 호환형이구나. 윤석열보다 조금 더 겁이 많으면데도 윤석열하고 똑같은 종류의 인간이구나. 그래서 그 뒤에 보일 행보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도 계속 사퇴 얘기 나오고 헌재에 끌려가서도 끊임없이 변명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 떠넘기고 정말 비루한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줬잖아요. 무책임하고 비루하고 치사한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조이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걱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국 대법관 회의가 나오고 법관들이 사퇴 성명을 내고 제3의 사법파동이 되는 셈인데 그래도 당장 사퇴하기보다는 한 달 내로 사퇴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좀 성명을 내고 발표를 하고 마지막 기회를 또 엿볼 것 같아요. 아직은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이재명 출마를 저지할 항거가 한 가지가 남아 있죠. 물리적 제거라고 하는 거죠. 물리적 제거.
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다. 아직도 우리가 승리할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김문수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펴는 것이고 조희대가 저렇게 버티는 것이고 직위원회가 저렇게 버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